혹시 영화 모가디슈 보신 분 계신가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내전이 격화되며 대사관 직원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시가지 속을 탈출해야만 했던 긴박한 상황을 잘 녹여낸 영화였죠. 당시 소말리아는 독재 정권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미 불안정했는데 오늘은 모가디슈로 익숙한 소말리아에 있는 소말릴란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말릴란드는 아프리카 북동부, 즉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자칭 독립국가인데요.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30년 넘게 사실상 독립 상태로 존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말릴란드가 미국의 대통령이자 다시 한번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곳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소말릴란드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왜 트럼프를 구원자처럼 여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말릴란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소말리아라는 나라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래 소말리아는 두 개의 식민지 지역이 통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북쪽 지역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남쪽 지역은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았죠. 1960년에 두 지역이 함께 독립하여 소말리아 공화국이 탄생했는데 이게 현재 국제사회에서 소말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국토 통합 후에도 지역 간의 차이, 정치적 혼란, 군사 쿠데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결국 1991년에 남북의 차별과 독재, 내전 등을 견디다 못한 북쪽 지역이 우리 독립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소말릴란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 독립을 공식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승인 국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소말릴란드는 지난 30년 넘게 상당히 안정된 정부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선거도 주기적으로 치르고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남쪽 소말리아는 내전과 정부 붕괴 그리고 알샤바브 같은 테러 조직의 활동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월을 보냈죠.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이다 보니 소말릴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세계가 독립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억울해하는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소말릴란드 수도인 하르게이사를 가보면 젊은 대학생부터 정치인들까지 곳곳에서 트럼프가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God bless 아메리카 같은 말까지 하며 트럼프에 열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소말릴란드를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 연합과 유엔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국경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분리 독립을 인정하는 건 아프리카 각지에서 숱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트럼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의 보수 진영 지지자들과 싱크탱크들 사이에서 소말릴란드 독립을 승인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프로젝트 2025라는 문서에 아프리카 관련 정책으로 딱 두 지역이 언급됩니다. 바로 지부티와 소말릴란드죠. 이 문서에서는 지부티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소말릴란드를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부티 얘기가 나오는데 지부티는 아프리카 북동부 해안선에 위치해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군사기지를 설치해 놓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무엇보다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벨만데브 해협이 가까워서 국제무역이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가 지부티에 군기지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유일한 아프리카 상설 기지인 캠프 레모니에를 지부티에 두고 있지만 지부티 정부가 중국과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부채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이라는 점이 미군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죠. 소말릴란드 정부도 우리를 인정해준다면 군사기지든 뭐든 다 내줄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지부티 이외의 새 군사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그 후보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소말릴란드의 베르베라 항구입니다. 베르베라는 예로부터 대형 항만 건설이 가능한 천연 항구를 갖고 있어서 군사기지나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말릴란드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구세주처럼 생각할까요?
첫 번째로 트럼프가 상징하는 비정통적이고 돌파력 있는 리더십 때문일 겁니다. 전통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죠. 이런 인물이라면 수십 년 동안 세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독립인정을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내 보수 정치인들이 이미 소말릴랜드 독립인정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고 트럼프의 측근들도 이에 호의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워낙 딜을 좋아하다 보니 소말릴랜드가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면 독립국으로 승인해주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말릴랜드는 이미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심화할 카드를 하나 더 쥐게 되는 셈이죠. 어차피 소말릴랜드는 중국의 투자가 많이 들어온 지부티 혹은 남쪽의 소말리아와는 상황이 달라서 미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처럼 트럼프가 소말릴랜드를 인정하면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또 다른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지역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물론 당연히 소말리아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쪽 입장에서는 소말릴랜드가 역사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소말리아 영토이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말릴랜드를 승인하면 소말리아 입장에서는 영토 보존 원칙이 깨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연합도 골치가 아파집니다. 한 나라의 분리를 허용하면 다른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들 역시 왜 소말릴랜드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며 들고 일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릴랜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소말릴랜드는 우리야말로 테러 위협도 잘 억제하고 민주선거도 꾸준히 치르고 있고 부패도 비교적 적은 나라라는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이 좋은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옆 나라들, 예컨대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무슨 일이든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듯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접근권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르베르 항만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소말릴랜드를 승인해주고 싶지만 에티오피아도 단독 행동을 할 정도의 힘이 있는 국가는 아니죠. 소말릴랜드를 보면 국제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역동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름조차 생소했을 국가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중동의 안보 지형,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문제들과 얽히면서 국제사회에서 부상하고 있으니 말이죠. 앞으로 트럼프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과연 소말릴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소말릴랜드의 바람은 우리도 정식 국가로 인정받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문을 열어줄 파격적인 키를 쥐고 있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지 또 전 세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